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화물차 댓글 소통 시간입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화물차 댓글 소통 이게 조회수가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화물차 하시는 분들이 좀 그동안에 응어리진 부분이 많다는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어디에다 대놓고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대화 장소가 없었는데, 네네. 그래도 저희가 이런 창이라도 마련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저희 참 기쁘게 생각해요. 네네. 예. 저희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영상으로 만들어서 계속 올리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러는 게 저희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대표님, 이번 주 댓글은 또 이런 게 달렸습니다. 왜 화물차는 협회나 특히 정부에서 손 놓고 있는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런 댓글 달았는데요. 왜 이렇게 손을 놓고 있을까요? 이거 뿌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뿌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뿌리가 없고,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국토부에서도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오랫동안 있어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길어야 1년, 그 다음에 6개월이라고. 업무 담당자가 계속 바뀌는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잠시 와서 거쳤다 가는 자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조합 같은 경우는 그러거든요. 용달조합이나 개별조합이나 어느 조합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개인 택시 조합, 내가 두는 얘기지만 개인 택시 조합 같은 경우는 직선제예요. 전 조합원이 투표로 해서 그 대표를 뽑아서 선임을 해서 그 대표가 일을 보는데, 이 화물은 또 특이해요. 전 조합원이 투표해서 뽑는 게 아니고 몇몇 대의원이나 이사들이 뽑는데, 이사들 대의원을 뽑은 사람들이 누가 뽑냐? 이사장이 뽑는 거예요. 그 조합의 이사장이 대의원이나 이사를 선임해서 이 사람들이 선거니까 조합의 대표가 되면은 한 자리에 앉아서 20년, 30년을 하는데 그게 무슨 발전성이 있겠냐고요. 물이 썩어버리는데. 젊은 층이 획기적으로 나와서 이걸 뜯어 고치기 전에는 절대 시정이 안 돼요. 네. 예, 예. 화물은 조합이라고 그러지 않고 협회라 그러잖아요. 예, 예. 예. 아니, 이게 지금, 저희들이 계속 방송은 하지만, 화물차 시장은 특히나 더 불합리한 구조가 많아요. 또 불공정한 것도 많고, 너무 힘없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그런지, 이들의 그 의견을 갖다가 귀담아 들어주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단체는 있어도 목소리를 못 내는 거죠. 네네.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안 되면은 다 모이잖아요. 몇천 명씩 모여가지고 시청에 가서도 요구사항 얘기하고 시위도 하고 그러지만은 화물차 하시는 분들 몇천 명 모여서 시위하시는 건 봤어요? 화물연대에서 큰 대형차 하는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끝나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오는 결과가 없잖아요. 앞으로 이거 계속 좀 부조리한 문제, 또 불공정한 문제는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칼질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불공정한 거잖아요. 협회나 국토부에서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칼질하는 금액이나 프로테이즈를 알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는지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걸 알아야 시정이 되는데, 협회에서는 알 거예요. 몇 프로씩 떼가는 거, 기자들 힘들다는 거 알아도 그 대변 역할을 못 하고 있잖아요. 예. 다음 댓글은 이렇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저희들이 솔직하게 얘기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 방송을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저희가 알아서 감수하는 거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알아야 할 일은 우리가 말씀드리는 게 답이라고 봐요. 예. 그게 저희들의 역할이겠죠. 그죠? 예. 이번 댓글은요. 택시처럼 화물차 운송비도 법제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화물 운송요금 하다못해 법제화가 안 되면 공시라도 해라. 그런 얘기 한번 한 적 있잖아요.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거리, 그 다음에 기름, 유류세, 인건비 계산해서 어디서 어디 가는 데는 얼마 정도 나온다 해서 그걸 공시해주면 되는데, 그 자체를 안 하고 그걸 어디서 하느냐, 그걸 주선사에서 하는 거예요. 주선사에서 해서 주선사 방식대로 끌려가니까 더 어려운 거죠, 기사들이. 아니, 택시는 택시 요금을 갖다가 다 공시를 하고 이렇게 다 정부에서 관여를 하면서 왜 화물차는 국토부에서 이걸 공시를 안 하냐고요. 키로수 대비, 중량 대비 충분히 감안해서 가능한데,
그걸 매다기만 장착되면 다 자연스럽게 해결나는데 일단은 매다기 문제라고 같이 봐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매다기 문제가 이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요. 다음 댓글이 바로 그겁니다. 미터기가 좋아요. 이런 댓글 달았어요. 이 미터기 될 때까지 저희들이 계속 방송을 좀 해야 되겠어요. 저희가 계속 이런 방송을 하면 어떻게 보면은 절대 식상하지 마시고, 저 친구들이 그래도 계속 이 방송이라도 해주니까 같이 목소리를 좀 내주는 쪽으로 같이 갔으면 쓰겠어요. 우리가 식상하다고 해서 한 번 방송은 끝날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 메타기 문제를 짚고 넘어갈 거예요. 계속 얘기해서 계속 우리도 협회에다 계속 진정 넣고 할 거니까 같이 동참을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죠. 그래야 됩니다. 이게 힘을 모으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의견에 귀를 안 기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 얘기를 계속 이렇게 좀 주변에 알리시고, 매다기가 당장에 뭐 도입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논의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점도 수정하면서 이렇게 하면 화물 운송 요금도 좀 현실화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렇습니다. 이번 댓글은요, 차량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댓글 달았거든요. 실제 화물 차량이 좀 많은 편인가요? 물동량에 비해서 지금 많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니? 전에 그러니까 냉동차만 해도 그래요. 냉동차만 해도 번호판을 무작위로 내줬어요. 냉동 차량만 가지면은 운수회사 100대, 1000대도 내줬다고. 그 앞불 계산 못하고 무조건 내주다가 그 양도양수를 못하게 처음에는 했는데 지금 다 양도양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운수회사만 살찌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 법 자체가. 이런 법 만든 그 자체 장본인들이 그 자리에서 오래 있으면 되는데 이거 6개월, 1년이면 바뀌니까 이런 폐단이 계속 나서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영업용 차량이 많아진 거예요. 화물 전기차 내준 것도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전기 화물차도 그러잖아요. 전기 화물차라 해서 면허권을 그냥 내줬잖아요. 한시적으로도 쓸 수 있게끔. 그러면 그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전기차라고 내주고 디젤차라고 내주고. 전에 이 화물 업계가 큰 문제가 됐던 것도 운수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냉동차, 무늬만 냉동차를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번호판을 다 무작위로 내줬다고. 그래서 운수회사 가지고 있던 분들이 그때 징차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되지도 않는 전기차 무늬만 갖추고 편법으로 거기다 영업용 번호판을 다 달았어요. 다 달아갖고 그 번호판을 다 지금 팔고 사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문제된 거지. 전기차라고 해서 면허권 내주는 그 자체도 문제가 돼요. 지금 포화 상태인데 전기차라고 왜 내주냐고. 또 그럼 다른 차종이 또 차가 나오면 또 말 그대로 수소전기차가 나오면 또 내줄 거냐고요. 이건 불합리한 법이죠. 화물 전기차 가지고 계신 분들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화물차 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그렇게 번호판을 남발하는 건 문제가 있다. 저희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럼 앞으로 진짜 수소차 나오면 활성화시킨다고 또 화물차에다가 번호판 무작위로 내줄 거냐고요. 그럼 또 화물 시장이 또 다 같이 죽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화물차 업계에 마찰 기존에 하시던 분들 얘기가 그러잖아요. 전기차는 연료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적은 단가에도 움직여서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본다. 얘기 자꾸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런 게 그렇게 한쪽으로 편애했기 때문에 그런 방송도 되는 거예요. 이번 또 댓글은요, 미터기 관련 댓글인데 이렇습니다. 미터기 달면 차주들이 뺑뺑 돌아가는 기사들이 발생될 겁니다. 미터기 달고 카카오티 블루처럼 거리 예상 금액 화주에게 보여지도록 해야 하고 혼적 금지시켜야 합니다. 이런 댓글 달았는데, 이 뺑뺑 돌아가는 문제는 저희들이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이분은 생각이 완전 저희하고 완전 정반대인데요. 매닥이 다뤘다고 기사분들이 운반비 더 받으려고 뺑뺑뺑 돌아가는 기사 천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해요. 그런 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이분은 너무 앞서가는데, 기사분들도 짐을 실면은 빨리 가서 하차해서 다른 짐을 실어야 돈이 되는데 그걸 몇 푼 더 받자고 뺑뺑뺑 도냐고요. 그리고 합짐도 충분히 가능하고 합법이에요. 그래 얼마든지 가능하는데 매닥이 장착이 안 된 게 그 자체가 문제지 다른 건 문제될 게 없어요. 혼적도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다음 버튼을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뺑뺑 돌아가는 문제는 매다기하고 지도 어플 있잖아요. 그거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보완을 하면
이렇게 기사분들이 돌아가는 문제 이런 건 다 해결되리라고 봐요. 지금 택시에서 쓰는 앱도 그러잖아요. 네. 승객이 딱 타면은 목적지까지 얼마면 키로수 대비해서 금액까지 딱 책정돼서 나오는데 그 기사분이 그걸 돈을 더 받자고 뺑뺑뺑 돌아다닐 길이 어디 있냐고요. 가뜩이나 막히는데. 네, 맞습니다. 이번 댓글도 이제 결제 시스템 관련 댓글인데요. 한두 달 후에 결제 시스템부터 바꿔야 해요. 이랬는데, 이게 아마 지금 현재 한두 달 후에 주는 결제 시스템, 그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려면 미터기를 달아야 뭐 현장에서 결제가 되거나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외상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인 게 잘못된 게 어음이 있잖아요. 네. 어음이 쉽게 말하면 외상이에요. 네네. 현금을 주고 다 모든 걸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 돈 줄게 해서 어음 쪽지를 줘가지고 잘못된 부도나듣기 똑같은 거예요. 이 개념으로 보셔야 되지. 외상일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을 시켰으면 바로 돈을 줘야지 외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기름 외상으로 주나요? 아니잖아요. 경정비 외상으로 해주냐고. 아니지. 다 본인은 현금을 써야 되는데 외상일이라는 게 어디 있냐고. 주선사에서도 오달 줘서 일을 보냈으면 그 금액만큼은 바로바로 받을 수 있게 책임을 져야지. 2달 그거는 대한민국에 그런 법 자체가 있다는 게 모순이죠. 네. 예, 예.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아니 10만 원, 20만 원인데 그걸 뭐 몇 달 뒤에 결제하고 그래요. 바로 현장에서 결제해 주지. 요즘 신용카드 다 한도가 몇백만 원인데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그거 외상으로 생각하시는 화주들도 문제가 네. 큰 거죠. 일을 보냈으면 당장 돈을 줘야지 기사들도 그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사분들도 외상으로 가서 기름 넣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다기가 절실한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누누이 100번, 1000번 얘기하지만 매다기 다는 거 외에는 정답이 없어요. 네. 예, 예. 기름 떼가지고 가서 배달했는데 그걸 한두 달 후에 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거 어떻게 보면 도둑놈 심보죠. 네, 예, 맞습니다. 예. 이번 댓글은요. 갈산상사 이연복 대표님 감사합니다. 미터기 설치만이 답입니다. 모두들 누군가 하겠지 하지 말고 나부터라도 요청하고 건의합시다. 이렇게 달았어요. 아주 건전하신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저희도 그 매스컴상에 계속 나와서 강조를 할 거예요. 매닥이 달아줘라 하고 여러분들이 할 일은 조합에 계속 전화를 하셔야 돼요. 전화해가지고 매닥이 달면 될 것 같은데 조합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좀 해달라.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계속 전화를 해서 조합도 아이고 힘들어서 못 올 정도로 가야 어느 정도 액션이라도 취할 거 아니에요. 네네. 저도 그러길 바래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일을 하시면 여기 이 현실의 직업에 속해 있는 거기에서 그걸 개선하려고 그래야지 자꾸 피하려고 그러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건의하고 요구하고 해야 이게 현실이 개선되는 거지. 그냥 아유 뭐 놔둬라 뭐 누군가 하겠지 이러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예, 아주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갈산상사 사장님 국회로 보냅시다 했습니다. 국회의원 한번 하셔야 되겠어요, 진짜. 예? 전에 제가 정치에 뜻이 있어가지고 네. 저도 구청장 출마하려다가 졌어요. 네네. 경선에서 져가지고 포기를 했는데 네네. 제가 조금이라도 젊으면 다시 화물 얻기를 위해서 한번 뛰어보고 싶어요. 네네. 그런 마음도 있는데 저보다는 더 젊은 층이 나서는 게 더 확실할 것 같아요. 네. 예, 예. 아니, 이참에 좀 대표님이 또 국회로 가셔가지고 이 화물차 미터기 다는 거 이거라도 좀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요. 예. 네. 네, 다음은요. 킥 수수료 23%, 대리 20%, 1톤 화물 10%, 더불어 화물 단가 칼질, 고객한테는 10만 원 받고 기사한테는 5에서 7만 원에 올리는 건 사기나 마찬가지임. 그러고도 수수료 띄고 무슨 세금 띄고 유류비 띄고 손에 쥐는 건 진짜 세 발의 피. 도적놈들이 너무 많아서 1톤 용달 사려다가 개택으로 넘어오면 그랬습니다. 이분은 화물 하려다가 아마 개인 택시로 이렇게 전향하신 것 같아요. 그죠? 정보를 사전에 이분은 많이 숙지를 하시고 네. 과다하게 나가는 돈을 따져보니까는 최선성이 안 맞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개인 택시로 가신 거죠. 네네. 개인 택시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과한 수수료는 안 띄잖아요. 네네. 예, 예. 난 지금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화물 하시는 분들 보면 그저 먹고 살게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많은 불공정과 부조리가 있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무슨 그분들이 뭐 떼돈을 벌려고 막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좀 먹고 살기만 해달라고 얘기하는데도 이것도 정부에서 해결 안 해준다는 건 진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악법이죠. 악법 중에 악법인데, 본인 것만 챙길 줄 알지, 남의 거 아프면 못 읽어주는 거죠. 네. 예. 이번에도 또 미터기 관련해가지고 좀 달린 건데, 미터기라는 건 합리적인 운임을 책정하여 시스템화하는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신성한 노동의 대가를 비합리적인 대우로 받고 있다는 것이죠. 미터기를 반대하거나 방관하고 있는 화주 및 주선사와 대기업들의 칼질을 타도합시다. 미터기에 어플만 있으면 중간 점도둑들은 없어지고 모든 화물기사님들은 누구나 노력한 만큼 합리적인 노동의 대가를 갖고 갈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분 얘기는 조목조목 다 맞는 것 같아요. 100% 동의하고 저희가 방송하는 내용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네네.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에 계속 전화하시는 거,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조합에서 나서줘야지 개개인이 나설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아니, 이게 미터기 다는 게 어떻게 보면 쉬울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조합에서 목소리만 나면은 메뚜기도 본인 돈 주고 안 사도 돼요. 네네.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보조금 받아서 진행이 가능해요. 네. 택시도 그러잖아요. 택시도 지자체에서 보조금 받아서 매당이 다 장착하고, 블랙박스까지도 다 지자체에서 보조금 받아서 블랙박스까지도 다 장착을 했잖아요. 네네. 충분히 화물업계에도 그 혜택을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얘기죠. 네. 예. 아니, 국토부나 화물업계 관계자들은 개인 택시를 보면 많은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것만 보면 답이 있는데 왜 그걸 안 들여다보냐고요. 간담회를 해도, 택시 간담회는 해도 화물 기사들하고 간담회 하는 거 보셨어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화물 하시는 분들은 처우 계산이 너무나 열악한 거죠. 네. 예. 그게 화물업계가 이렇게 표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관심을 안 두는 거 아닐까요? 왜 화물업계도 어마어마하죠. 그 가족들이 많잖아요. 네. 탄압의 목소리를 못 낸다는 얘기죠. 네. 예.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관심을 안 두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얘기죠. 예. 단합하지 않으니까. 개인 택시업 같은 데는 정치인들이 뭐 수시로 이렇게 와서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일단은 개인 택시하고 화물업은 다르게 봐야 하는 게, 개인 택시는 살아있는 일이잖아요. 네. 손님을 모시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손님이 하는 얘기 듣고 기사분 얘기를 또 얘기할 수 있어서 직접적으로 전파가 되지만은, 화물은 짐 싣고 가면은 목적지가 내려주면 끝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 대화가 없다는 얘기죠. 네. 예. 그러니까 사람 태우는 거하고 화물 태우는 거, 그 차이점에서 정치인들은 사람을 태우는 개인 택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참. 그래도 저희들은 계속 얘기를 해서 언젠가는 미터기를 달아야 됩니다. 네. 다음은요. 개인 거래처 만들지 않는 이상 화물할 게 못됨. 콜 잡고 가서 영업해서 거래처 만드세요. 그것만이 화물 하시는 분들 살 길입니다. 이랬습니다. 이 개인 거래처 만들기가 쉬운가요? 쉽질 않죠. 제가 저번에 경기도 오포 사신 어르신 얘기도 했잖아요. 네네. 이분같이 본인이 얼만큼 노력하냐에 따라서 거래처도 본인이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분은 그랬잖아요. 개인 거래처 확보를 위해서 3개월, 4개월 동안 아침에 일찍 나가서 공장 마당을 쓸었잖아요. 네네. 쓸어서 그 사장님 눈에 띄어가지고 그분이 직접 오다를 선택해서 일을 하잖아요. 네네. 사장님이 직접 오라 해서 당신은 오다 받지 말고 당신이 가고 싶은 일자리, 일머리를 가지고 가서 일을 하세요. 그래갖고 그분이 지금은 직접 본인이 골라서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선탑 의뢰분들도 그분한테 의뢰하면 그분이 직접 거기 가서 그분들 오다까지 다 챙겨주세요. 네. 예. 사실 개인 거래처를 만들 수 있다면 그분은 영업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주선사에서는 개인 거래처 만드는 걸 굉장히 꺼려하죠. 그렇게 되면 자기네 오다가 뺏기니까. 화물차 하시는 분들은 개인이 소상공인이고 네. 대표라고.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자기 본인 거래처를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일하는데 좀 부드럽죠. 네. 예. 화물차도 개인 택시와 마찬가지로 자영업자고 소상공인이고 스스로 영업이나 거래처를 확보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본인 노력 안는데 누가 우리 이 회사 일 맡아서 하세요 그러는 분은 없어요. 그만큼 가서 그 업주 마음에 들게 일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돈 못 받고 그런 사례도 없잖아요. 네. 친밀감을 가지면은 돈 먼저 알아서 챙겨주고 하고 좀 더 주고 하고 그러잖아요. 네. 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마인드는 내가 사장이라는 생각을 꼭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게 영업이 되거든요. 그 그렇죠. 영업의 의미를 모르고서는 개인 택시나 화물차 하시는 거는 좀 고려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표님 영업에 대해서 한번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는 영업 노하우라는 건 별게 없고 사람과 사람의 인연을 맺어요. 인연을 맺고 저희보다 나이가 많으면 무조건 형님. 그리고 나이가 좀 어리면 아우님으로 가는 거고 주차장이나 알선소 가서 기사분님들하고 인사를 할 때 그냥 인사하고 명함 주면은 저를 기억 못하고 명함 자체를 안 받고 버려버려요. 그렇지만은 주차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책상 밑에다가 제 명함도 꽂아놓고 절대 빈손으로 가서는 안 돼요.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되고 사소한 거라도 더우면은 아이스크림도 사가지고 가고 저희 같은 경우는 비 오는 날 음료수하고 통닭을 많이 사가지고 갔어요. 음료수나 통닭을 사가지고 가셔서 주차장 소장님 허락하에 같이 펴놓고 음료수도 먹고 통닭도 먹고 살아가는 얘기하면서 저 이런 일 합니다 하면서 명함도 주고 제가 6개월 7개월 그런 식으로 영업하고 다니니까 어느 주차장 무슨 기사도 다 저를 기억하시더라고. 그래서 제일 1번으로 저한테 전화가 와요. 우리 주차장에 누가 차 살라고 그러는데 사장님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팔 때도 사장님한테 팔게 저희가 전화해 놨어요. 그러면 이러기가 굉장히 편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내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영업이라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대부분 직장 다니다가 나오신 분들이 이 영업 마인드가 없으니까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려고 그러다가 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영업이란 것은 일단은 본인을 낮춰야 돼요. 본인은 내가 저 사람을 존경해야 나한테 돌아오는 거지. 내가 저 사람을 업신여기고 나보다 못하다고 누르면은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화물차 댓글 소통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지였습니다.